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일반인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사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내놓은 그런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가지고 경찰에게 큰 힘을 몰아주는 그런 조치입니다. 경찰의 역할 강화와 검찰의 역할 축소, 더 생생하게 이야기하면 경찰의 비대화와 검찰의 무력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이미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자리를 잡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취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보호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에서 역사에서 유독 중국이 걸어온 길은 독특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중국은 굉장히 독특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별히 이 검찰을 아주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특히 중국의 행사소송법에서 많은 내용을 그대로 표절이다 부를 정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와 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검찰관,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은 무언가? 중국 공산당은 1950년대 대약진 운동을 거치면서 검찰이 법률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특권의식에 기초하여 공산당의 지시나 명령이나 결정에 저항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본래 공산당 체제가 그렇습니다. 일당 체제란 것이 우리의 절대 권력을 공격하거나 침해한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은 1966년부터 약 10년간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각급 인민검찰원, 검사제도 자체를 그냥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 수정된 중국 헌법은 검사제도 자체를 헌법으로 폐지하는 조치를 공인합니다. 인민검찰원의 직권은 공안기관, 경찰에서 행사한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검찰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문화혁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민재판을 거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현대적 사법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1978년에 헌법을 수정해서 인민검찰원 제도, 검찰제도를 다시 도입합니다. 그러나 거의 유명무실한 중국만의 독자적인 그런 방식의 검찰제도를 고안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검찰에 대한 관점은 중국 공산당의 권력 행사에 대드는 자, 방해하는 자, 브레이크를 거는 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 공안과 검찰. 이번 중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은 한 세 가지 정도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법을 조국 민정수석이 뭘 중국의 행사소송법에서 뺏겼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개정 작업을 주도한 조국 민정수석은 중국 행사소송법을 거의 핵심 부분을 통째로 뺏겼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에서 아마 저작권 침해와 표절에 대한 소송을 걸면 꼼짝없이 당할 정도로 중국의 행사소송법하고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비슷합니다. 조국 수석은 논문 표절로 이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뺏겨서 안 되는 것은 중국의 제도죠. 그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체주의 국가의 제도를 자유주의 국가가 뺏기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뺏길 수 있겠나요? 그러면은 증거가 있느냐? 검경 수사권 개정 작업에 포함한 중국의 행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구분하여 수사 주도권이 공안에 주어진다, 경찰에 주어진다. 행사소송법, 중국 행사소송법 제1, 제3조와 제19조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번에 검경 수사권 개정안에 도입됐습니다. 두 번째,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도 기소, 심사에 한정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직권 이용, 인권 범죄 행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19조. 그 외에 중국의 공안은 기소 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중국 형사소송법 제162조입니다.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 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기소 심사 중 공안의 보충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대로 뺏겼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175조. 이 같은 중국 형사소송법 내용은 조국 수석이 주도하여 만든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를 왜 뺏기냐 이야기. 내 이야기의 핵심은 뺏길 게 없어서 그렇게 중국 걸 뺏기냐 이야기. 물론 중국 상품 싸죠. 그러나 전체주의 제도를 뺏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권력 구조에 관한 부분을. 세 번째입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경수사 조정권은 대부분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경찰에게 이관하고 검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형사소송법과 같습니다. 참고로 선진국에서는 수사는 기소의 종속행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일치된 겁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경찰은 최종 결정권이, 종결권이 없는 것이 대다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권 유린국가로 악명이 높은 그리고 사법 독립이 없는 중국의 공안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 경찰제도는 독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률가인 검사들의 수사 개입을 막고 무력화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이론에 바탕을 두고 추진된 제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 도입하면 안 되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 검찰제도는 권력을 소지한 행정부 수장과 행정부가 경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겁니다. 아주 이 점이 또 중요합니다. 행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든 권한을 경찰이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구 소관이다?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누구 소관이다? 대통령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일찍부터 알아차렸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 국가들은 정치 권력이 준사법관인 검사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정치 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치 권력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도 변경 작업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개선이라든지 개혁이 아니고 개약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당 독재에 용이한 검찰제도와 경찰제도를 갖고 있는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로 한국이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정치 권력에 의한 하명 수사와 그 다음에 임사권에 대한 개입,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현재 검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위적인 검찰의 인사권 개입과 검찰에 대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약간의 제도적인 개혁만 있으면은 이렇게 어렵게 검찰개혁 명분을 해서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의 공안제도와 비슷한 중국의 형사소송법으로부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소망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